새벽 5시 중앙시장에 첫 번째로 불이 켜지는 곳은 언제나 이금순 할머니의 생선가게였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곱고 걸음걸이가 단단한 금순 할머니는 5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사람들은 금순 어매 없으면 이 시장도 없다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사장이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했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선들을 정성스럽게 진열하기 시작했죠. 싱싱한 고등어, 반짝이는 조기, 탱탱한 새우들이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여졌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들이 하나둘 나타나며 금순 할머니의 가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죠. 어메, 조기 싱싱한 걸로 주세요. 고등어는 어떤가요? 할머니는 하나하나 직접 골라주며 손님들과 정다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금순 어메, 우리 시장이 이렇게 번창할 수 있는 건 다 어메 덕분이에요. 떡집 사장 아주머니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금순 할머니는 이 시장을 처음 만든 사람이었어요.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빈터에 첫 번째 가게를 연 것이 바로 할머니였죠. 오전 10시쯤 되자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중한 자세로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집사람이 조기 좀 부탁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서가 대신 왔을 텐데 이번에는 의원이 직접 나선 것이었죠. 금순 할머니는 가장 싱싱한 조기를 골라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참 어르신, 오늘 시장 어르신 잔치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 의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경로잔치였죠. 금순 할머니가 주도해서 준비하는 행사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20명 넘는 어르신들의 선물을 준비하고 잔치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선물 좀 사와야 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매년 어르신들께 드리는 선물은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명품 지갑이나 의류였죠. 의원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금순 할머니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릴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가야 했거든요. 검소한 면바지에 낡은 카디건을 입고 손에는 신선한 생선 한 봉지를 들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 한 분께 드릴 생선이었죠. 장바구니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써온 것이라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죠. 하지만 금순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보다 진심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버스에 올라타며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처음 이 시장을 만들고 첫 상인이 되었던 때가 떠올랐죠. 그때는 황무지나 다름없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웃는 얼굴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백화점 정문 앞에 도착한 금순 할머니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천천히 걸어서 입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생선 봉지를 들고 있었고 어깨에는 낡은 장바구니를 메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젊은 경비원이 할머니를 가로막았습니다. 제복을 단정하게 입은 20대 중반의 남자였죠. 할머니, 잠깐만요. 여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이미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물 좀 사러 왔어요. 금순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죠. 50년 동안 장사를 하며 겪은 온갖 일들이 할머니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비원은 할머니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해진 옷차림, 낡은 장바구니, 그리고 손에 든 생선 봉지까지. 여기 시장 아니에요. 여긴 백화점이라고요. 경비원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할머니의 대답에 경비원은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냄새가 진동하는데 뭘 사요? 당장 나가세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고객들한테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평생 생선을 만져온 손이었죠. 구경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존경받는 존재였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민폐를 끼치는 노인으로 취급받고 있었죠. 고객들이 불편해하신다고요. 이해하시죠? 경비원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자신을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민폐를 끼치며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온 사람이었어요. 고아원에 기부하고 경로당을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왔던 할머니에게 이런 대우는 충격적이었죠. 알겠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릴 선물을 사러 왔는데 문턱도 넘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었죠. 경비원은 할머니가 물러서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장으로 가세요. 마지막 한마디까지 날카로웠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걸어서 백화점을 벗어났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백화점 정문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할머니를 보며 경비원은 다시 다가왔어요. 아직도 안 가시는 거예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릴 선물 목록이 적혀 있었죠. 지갑 12개, 스카프 5개, 조끼 3개. 매년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선물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수첩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들리세요? 백화점 말고 시장으로 가시라니까요. 경비원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죠. 누군가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백화점 1층 식품 매장에서 일하는 지수가 뛰어나왔습니다. 지수는 30대 중반의 여성 직원으로 평소 고객 서비스에 정평이 나 있었어요. 지수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경비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지수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이 고객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경비원은 지수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지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백화점 최고 등급 고객님이에요. 경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수는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이금순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매장 지수입니다. 할머니는 지수를 기억하고 있었죠. 아, 지수 씨. 그동안 안녕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지수는 할머니가 매달 백화점을 방문해서 거액의 쇼핑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히 지역 행사나 기부 목적으로 명품을 대량 구매하는 특별한 고객이었죠. 경비원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지수가 경비원의 말을 끊었어요. 이분은 우리 백화점 회원 등급 중에서도 최상위 고객님이십니다. 연간 구매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주변 구경꾼들도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경비원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가 정말 백화점 고객이야? 경비원이 실수한 것 같은데? 지수는 급히 매장으로 돌아가서 고객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이금순 여사의 구매 내역이 가득했어요. 매달 수백만 원씩 구매하는 기록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죠. 지수는 이 정보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수가 경비원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내부 시스템에는 이미 비상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고객을 입장 거부시킨 사건이 자동으로 본부에 보고된 것이었죠. 특히 이금순 여사 같은 최고 등급 고객의 경우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 백화점의 점장을 지냈던 김 고문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금순 여사님이 입장을 못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김 고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이금순 여사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백화점의 상징과 같은 분이에요. 김 고문이 현재 경비팀장에게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팀장은 급히 현장으로 뛰어갔어요. 상황을 파악한 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한편 백화점 본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금순 여사의 고객 파일이 회의실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연간 구매액, 기부 내역, 지역사회 활동 등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이분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사는 고객이 아닙니다. 마케팅 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역 고아원, 경로당,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꾸준히 기부를 해오신 분이에요. 우리 백화점 명성에 큰 도움이 되는 분이죠. 경비팀장은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여사님이 아직 정문 앞에 계십니다. 본부에서는 즉각 대응팀을 구성했어요. 백화점장, 고객서비스 부장, 그리고 각 매장 팀장들이 모두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나도 이해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죠. 경비원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상급자들도 급히 현장으로 오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경비원이 지수에게 변명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죠. 드디어 백화점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점장은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이때만큼은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점장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점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점장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요. 주변 구경꾼들은 이 상황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장이 직접 나와서 할머니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누군가는 저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인가 보다라고 수군거렸어요. 경비원 최민수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26살의 그는 이 백화점에서 일한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되었어요. 고객 서비스에 대한 교육은 받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죠. 얼굴이 창백해진 민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몰랐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식품팀장, 의류팀장, 그리고 고객 서비스 부장까지 모두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고객 서비스 부장은 즉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사님, 저희 직원이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부장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나도 이해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백화점에 안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의 말에 부장은 더욱 당황했죠. 이런 너그러운 반응이 오히려 더 미안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돈보다 진심이 먼저예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오늘 어르신들 잔치가 있는데 좋은 선물을 준비해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말을 들은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백화점장이 직접 할머니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민수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팀장이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최민수, 너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 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분은 우리 백화점의 최고 고객이야. 연간 구매액이 얼마인지 알아?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부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 백화점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고. 민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고객 한 명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백화점 전체의 평판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일을 저지른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해. 팀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기본 중에 기본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백화점 경영진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백화점장 박 사장은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을 계기로 우리가 고객을 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이금순 여사의 상세한 고객 프로필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연간 구매액, 구매 품목, 그리고 각종 사회활동 내역까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참석자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박 사장이 말을 시작했어요. 지역사회 기부 활동에서 항상 상위권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백화점을 통해 구매한 물품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죠. 마케팅 부장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여사님의 연평균 구매액은 억 단위입니다. 재무팀장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우리 백화점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박 사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고객 서비스 부장이 발언했습니다.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들에게 고객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더 철저히 교육시켜야 해요. 다른 참석자들도 동의했죠.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 사장이 말했어요. 우리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한 고객 서비스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건을 일으킨 경비원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박 사장은 잠시 고민했어요. 징계보다는 교육이 우선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사님께 직접 사과하게 해야 해요. 여사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마케팅 부장이 물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고 하시더군요. 고객 서비스 부장이 대답했어요. 그런 너그러운 반응이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박 사장은 다시 한번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진정한 품격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가 아니라 모든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깊이 공감했죠. 내일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박 사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금순 여사님께는 특별한 예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죠. 다음 날 아침 중앙시장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금순 할머니는 어제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생선 가게를 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죠. 경로잔치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백화점으로 가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선물을 사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확고했죠. 버스에서 내려 백화점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 정문 앞에는 꽃다발을 든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경비팀 전원과 각 매장 팀장들, 그리고 백화점장까지 모두 나와 있었죠.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사건을 일으킨 최민수가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가오자 민수는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어요. 어제 일은 잊어버려요. 할머니의 너그러운 반응에 민수는 더욱 죄송해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장이 직접 나서서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모셔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평소처럼 하면 돼요. 하지만 직원들의 마음을 꺾고 싶지 않았죠.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자 각 매장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직원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은 바빠요. 선물 살 게 많거든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할머니를 명품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찾고 계세요? 할머니는 준비해온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어르신들께 드릴 거예요. 지갑하고 스카프, 조끼 이런 것들이요. 지수는 정성스럽게 상품들을 골라주었죠. 할머니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소동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분이 어제 그 할머니시네.
백화점에서 이렇게 대접받으시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 결제를 마친 할머니는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았어요. 할머니의 말에 직원들은 오히려 더 죄송해했죠. 민수는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배웅하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저녁 시간 중앙시장 공터에서는 경로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금순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자, 이제 선물 나눠드릴게요. 금순 할머니가 백화점에서 구입한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고급 지갑, 부드러운 스카프, 따뜻한 조끼들이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었죠. 받는 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금순이가 또 이런 비싼 것들을. 한 어르신이 감탄했어요. 백화점에서 산 거지? 다른 어르신이 물었죠. 금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걸로 드리고 싶었어요. 역시 금순 여사님은 백화점에서도 통하시네요. 시장 상인 한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들은 모두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하고 있었죠. 이런 선물을 받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바로 그때 백화점 직원 몇 명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지수와 민수,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손에 작은 선물들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이런 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직원들은 어르신들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민수는 특히 할머니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죠. 여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아요. 직원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심 어린 봉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돕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어르신들도 젊은 직원들을 손자처럼 귀여워했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한 어르신이 금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금순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금순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할머니의 말에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백화점 직원들도 이 순간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죠. 마지막으로 지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배운 게 많아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선물은 진심이 먼저예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날 밤 시장은 특별한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실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죠. 백화점의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